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내란 수개와 관련해서 징역,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는 징역 18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서울청장에는 징역 10년,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 그리고 김용군 그리고 윤석영 이 두 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내란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지겸 부장판사가 과거에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하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잉글랜드 왕 찰스 2세가 의회에 침범을 해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침범한 걸로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공수처 권한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지난번 3월 달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문제된다 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인지한 과정, 그러니까 내란죄를 처음부터 수사한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인지했기 때문에 수사 가능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법 증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국회가 폭주하고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군을 파견했다. 자,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 세 차례 했습니다. 군을 왜 국회를 보냈냐? 그러니까 군을 국회로 보냄으로 해서 민주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멈추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이 폭주를 하고 탄핵을 하고 예산 통제를 하고 이름으로써 국회가 마비되는, 말하자면은 행정부가 거의 마비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는 작성시기도 할 수 없었고 모양이나 조악해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사가 병력을 보내가지고 건물 내부에 사람을 없게 하게 만들고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첩사가 체포 명단 10여 명,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10여 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해서 그리고 논란이 되는데, 불러준 것도 사실로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이 지렁이 글씨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수방사의 비원 벙커에 구금한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사실, 자, 여기도 지금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란, 폭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의 폭동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여부가 되는데, 국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가는 것은 서울과 그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위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평온을 해야 할 위력이 있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고 서버를 확보하려고 들어간 것 자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위력이 있고 그걸 폭동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폭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군 무장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고 또 헬기가 뜨고 몸싸움이 있었고 다수 차량이 이동했다. 자, 이것은 폭동의 포섭이 된다. 큰 의미에서 폭동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국회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못하도록 해서 국헌 문란을 하게 할 목적이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군을 지금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사실, 자, 그거 자체가 여야 인사를 체포하고 토의 의결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기능이 언제 해제되는지 정해놓지 않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회에 들어갈 때 비상계엄을 하고 나중에 비상계엄이 언제 해제하는 걸 본인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란죄를 과거에 로마 시대부터 쭉 검토를 하다가 잉글랜드 찰스 1세가
의회에 소집하고 그 의회에 난입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것이 역사 반역죄로 저질러졌고 그래서 찰스 1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게 역사 교과서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국가에 대한 반역도 성립한다. 대통령이 국가에 대한 반역이 성립하냐 하니까 왕이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는 것도 성립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 대통령이 어떻게 그 위에 올 자리가 없는데 반역죄를 할 수 있냐? 이래 물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왕에 대한 반역죄가 이제는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바뀌었다. 그때는 왕과 국가가 일치됐지만 지금은 국가가 바로 국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주변국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국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에서도 이렇게 처벌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직접 주도했고 계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본인이 사고도 하지 않고 별다른 사정 없이 그 재판정에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물리력을 본인이 스스로 쓰도록 자제를 했고 치밀한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65세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에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기징역.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과 사형에 선고한다고 했고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는 자, 부정선거 수사를 독단적으로 했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이성적인 결단을 하도록 조장했다. 그래서 물리력 충돌을 자제했고 대법원 실패로 끝났고 65세 고령이기 때문에 역시 무기징역으로 선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상원은 18년. 자, 이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는데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는데 지금 김영현 장관은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지호 민간인을 보호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날에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경찰 공무원 또한 오랫동안 공직을 해왔고 혈액감이라는 건강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호는 12년, 김봉식은 10년, 그리고 목현태는 3년. 자,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